봉화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탈락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주민공청회를 열어 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025 경주 아트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현대미술 플랫폼으로서 국내외 50여 개 갤러리에서 작품 2,0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동남아 협력 확대를 위해 3박 4일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타이 응우엔성과 박린성을 잇따라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송군 양숭리 고분에서 금동장신구 등 신라 유물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경주에서 발굴되던 묘제가 청송에서도 처음 확인되면서 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지역이 지난 3일 발표됐는데요. 고배를 받은 봉화군이 주민들을 만나 기본소득 추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체 재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된다면 지역민 한 사람당 최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이 4명이라면 연간 720만 원의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10월 경북 영양과 전북 순창, 전남 신안 등 7개 곳이 선정됐고 지난 3일 전북 장수를 포함한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경북에서는 6개 지역이 신청했는데 5개 지역이 고배를 마신 겁니다. 5개 지역 중 한 곳인 봉화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선정됐다면 몸이 아픈 주민의 요양, 치료비나 먹을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망감도 크지만 이 마음을 다시 추진력으로 바꿔서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플랜 B로 검토해왔던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부담분을 활용해서 자체 지원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봉화구는 당초 시범사업 선정에 대비해 연간 군비 부담금인 299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 향후 재원이 더 필요한 만큼 전입 축하금, 임의용 지원, 건강 증진비 등 다른 부분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소득이 떨어지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오지로서 또 경제 소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까지 바람이 그거였는데 이번에 안 될 것 같으면 너무 기대에 실망되고 자체에서도 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다른 지원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봉화구는 주요 단체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가지고 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국내외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경주 아트페어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50여 개 갤러리에서 작품 2,0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빛의 따스함과 고요함의 평온이 느껴지는 작품. 백준승 작가의 럭키박스 시리즈입니다. 사슴과 다람쥐, 당나귀 등 매 작품마다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동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꿈속에서 만났던 동물들, 그다음에 제가 제 소신같이 느껴지는 동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주로 영감에서 받아서 그리고 있습니다. 김동희 작가의 동양화를 기반으로 한 콜라주 작품.
한지를 찢어서 이어붙인 돌탑이 눈길을 끕니다. 저는 이제 동양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지와 먹 그리고 오치를 좀 가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진한 검정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숯가루를 활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 경주 아트페어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50여 갤러리에서 내놓은 작품 2천여 점이 선보입니다. 작품의 이해를 돕는 도슨트 프로그램과 조형 특별전, 크리스마스 포토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는 포토부스 등도 마련됐습니다. 경주 아트페어는 천년 고도의 역사와 함께 살아있는 문화 관광의 도시 경주에서 열리는 미술축제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열린 예술 장터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경주의 문화적 가치와 현대미술의 매력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예술 시장의 활성화와 미술 애호가 일반 관람객을 아우르는 예술 향유의 장이 될 이번 아트페어는 오는 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송군 양숭리 고분에서 금동 장신구 등 신라 유물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금동 장식뿐만 아니라 변형된 돌무지 덧널 무덤도 발견되는데요. 그동안 경주에서 발굴되던 묘제가 청송에서도 처음 확인되면서 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세기 전반대의 고분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묘제는 적성목방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전형적인 적성목방묘는 아니고 변형된 적성목방묘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덤과 다르게 흙보다는 돌을 주로 사용해서 봉토를, 그러니까 봉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봉토를 시설한 게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훼손이 많이 진행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송군에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보호하는 겸해서 이걸 조사를 하면서 이거 조사 내용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나 역사적인 환경을 확인을 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역사성을 좀 밝혀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자. 경상북도가 동남아 협력 확대를 위해 3박 4일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베트남 타이 응우옌성과 박린석을 잇따라 찾아 태풍 피해 구호금 전달, 교육 청년 교류 확대, 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타이 응우옌 대학교를 방문해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북의 산업 기반, 유학 제도,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한국어 교재를 기증했습니다. 박린 성과는 우호교류 제약적을 체결하고 내년 중 경상북도 공식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 최종평가에서 영양군이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최고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영양군은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예산은 농촌 생활안전교육센터 조성사업, 영양맞춤 공공임대형 주거타운 조성사업, 영양형 그랜드파크 조성사업, 영양 청년 농업성장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사용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등급에게 120억 원, 다음 등급에게는 88억 원, 80억 원 등 차등 지급합니다. 경북 최초의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인 경북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개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지난 2023년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이후 126억 원이 투입돼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 첨단 기자재 확충, 동아리동 신축 사업 등이 추진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AI, 웹, 게임 개발 등 4개 학급으로 운영되며 디지털 산업을 이끌 영마이스터 양성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천박물관 기탁문중 특별전 기록 역사가 되다 개막식이 3일 예천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함양박 씨가 기탁한 4,800여 점의 유산 중 보물 46점과 도지정문화재 41점이 있으며 6대에 걸쳐 117년간 이어진 일기, 저상 1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세계지도 만국전도 등 약 200점의 기록 유산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4월 30일까지 예천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제2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은 1기에 이어 하세헌 경북대 교수가 연임하며 자치분권, 균형 발전 등 5개 분야 전문가 19명과 당연직인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구시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비롯한 시정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 기반 등 3개 분과로 나눠 미래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지방재정 권한 이양 등을 검토합니다. 대구 수성구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원관리 혁신에 나섰습니다. 수성구는 범어공원 순환산책로 주요 지점에 시민 자율빗자루 10여 개를 비치했습니다. 공원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낙엽 등을 청소하도록 유도해 행정주도에서 시민 자율관리로 전환했습니다. 시민 자율빗자루는 한 주민의 제안에서 시작됐으며 공원 이용객 증가 속에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성구는 범어공원을 참여형 공원관리의 새 모델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경산 지역 의병들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16세기 말 이름 없이 무기를 들고 일어선 경산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물관은 경산에서 타오른 의병의 불꽃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지역의 자긍심이자 시민 공동체의 정신적 뿌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5월 10일까지 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2025년 문경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쓴 공로자에 대한 표창 수여, 문화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